학습에 들어가기 전에 이번 차시의 주요 용어를 검색해 볼까요? 주어진 용어를 입력란에 입력한 후 검색 버튼을 클릭해 보세요. 이번 차시 학습 주제에 대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내용을 미리 점검해 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래처 재무평가 방법을 채권관리 비법 노트에 적어보세요. 오늘의 학습 목표를 알아볼까요? 오늘의 학습을 통해 여러분은 재무제표 중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에 대해 이해하고 주요 재무비율 계산법 및 재무평가 방법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 재무제표의 구성 비율을 보고 거래처 신용 및 부실화 징후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케이스 01 알기 쉬운 재무제표 그래, 뭘 어떻게 도와주면 되겠나? 우리 회사가 그동안 신용 판매를 주로 하고 있는데 말이야. 요즘 경기가 안 좋아 그런지 지난번에 거래처가 부도나는 바람에 손실을 크게 입었지 뭐야. 명색이 내가 영업팀 과장인데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 같단 말이야. 거래처 신용 상태를 미리 파악했다면 큰 손실을 줄일 수 있었을 텐데 부도가 났다면 미리 부실화 징후가 있었을 것 같은데. 내 말이 그 말이야. 나도 이제부터라도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거래의 재무상태 평가를 하고 나서 거래를 하려고 하거든. 그런데 이게 내가 영업만 하다 보니 재무평가가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 그럼 내가 거래처 재무평가 방법을 알려주면 되겠나? 바로 그거야. 이럴 때 선배 덕 좀 봐야지. 재무평가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알기 쉽게 설명해달라고. 좋아. 그럼 기본부터 차근차근 시작해볼까? 사례를 잘 보셨습니까? 살펴보신 사례에서처럼 재무평가를 쉽게 하려면 989 과장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거래처 신용을 파악하고자 할 때 거래처의 재무제표를 분석하여 보고 거래처의 신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전형적인 거래처 신용조사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회계에 대하여 비전문가인 영업사원들인 경우 이러한 재무평가를 통한 거래처 신용조사 방법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 사례를 풀어가는 데 있어 회계에 대하여 비전문가인 영업사원도 접근이 가능하도록 가능한 쉽게 거래처의 지수법을 통한 재무평가 방법을 다뤄보기로 합니다. 거래처 재무평가에 대한 궁금증 하나. 재무제표 분석 및 재무 비율 계산. 재무제표에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현금 흐름표,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 주기와 주석이 있는데요. 먼저 대차대조표에 대해 알아볼까요? 대차대조표는 다음과 같이 일정 시점에 기업의 재산 상태를 나타내는 표로 차변에는 자산이, 오른쪽에는 부채와 자본이 기록됩니다. 그리고 자산과 부채는 현금화나 현금 지급이 현재로부터 1년 이내에 이루어지느냐, 1년 이후에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유동자산과 고정자산, 유동부채와 고정부채로 나누어집니다. 또 유동자산은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그리고 고정자산은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으로 나누어집니다. 이번엔 손익계산서의 구성을 알아볼까요? 손익계산서는 일정한 기간 동안 어느 정도의 경영성과를 냈는가를 나타내며 총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이 되고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면 영업이익이 되며 영업이익에서 영업의 손익을 가감하면 경상이익이 됩니다. 경상이익에서 특별손익을 가감하면 세전순이익이 되고 세전순이익에서 법인세 등을 빼면 당기순이익이 됩니다.
거래처 재무제표는 어떻게 구해서 볼 수 있을까요? 재무제표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신용정보회사의 신용정보 라인을 통해 구하여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자산 총계가 70억 이상인 기업을 외감 법인, 즉 공인회계사의 외부 감사를 받아야 하는 법인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외감 법인의 재무제표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의 전자공시 시스템에서 쉽게 구해볼 수 있습니다. 재무 비율을 어떻게 계산할까요? 먼저 유동성 비율에서 유동성은 단기 채무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 기업의 단기 지불 능력을 나타냅니다. 유동성은 자산을 적절한 가격으로 현금화할 수 있는가, 1년 이내에 현금화가 가능한가의 정도에 따라 결정되는데, 이러한 유동성은 채권자가 가장 주의 깊게 보아야 할 비율입니다. 유동 비율과 당좌 비율의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정성 비율은 장기적으로 기업이 채무를 갚을 능력이 있는가를 알 수 있는 비율로서 기업의 장기적인 지불 능력을 나타냅니다. 부채 비율과 자기자본 비율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익성 비율은 기업의 경영활동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비율로서 기업의 수익성을 판단하는 지표입니다. 매출액 영업이익률과 총자본 경상이익률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활동성 비율은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들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용되고 있는가를 측정하는 비율로서 자산이 이용되는 효율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장성 비율은 기업의 경영활동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비율로서 기업의 수익성을 판단하는 지표입니다. 매출액 증가율과 총자본 증가율의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처 재무평가는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거래처 재무 비율을 산정하고 동종업계 평균 비율은 한국은행 홈페이지 경제통계 시스템에서 구합니다. 관계 비율은 재무 비율 중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재무 비율의 경우는 거래처 재무 비율 나누기 동종업계 평균 비율이 되고,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비율은 동종업계 평균 비율 나누기 거래처 재무 비율이 됩니다. 관계 비율이 산정되면 관계 비율 곱하기 0.7을 하여 조정 관계 비율을 구합니다. 평점은 가중치 곱하기 조정 관계 비율로 하여 산출하는데, 이때 조정 관계 비율은 소수로 바꾸어 곱해 주어야 합니다. 평점 70점을 보통으로 하여 평점이 70보다 어느 정도 높고 낮음에 따라 신용을 평가합니다. 케이스 02 신용조사 놓아서 떡먹기. 자, 이제 감이 좀 오나? 선배님이 친절히 설명해 주셔서 이제 좀 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역시 회계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 막상 거래처 재무 평가를 하고 신용 파악을 하려 하면 어려운 점이 나타날 것 같아 걱정입니다. 그럴 수 있겠군. 그럼 이번에는 재무제표의 일반적인 사항들만 보고도 거래처의 신용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네. 역시 선배님밖에 없습니다. 사례를 잘 보셨습니까? 살펴보신 사례에서 재무제표의 일반적인 사항만을 보고도 거래처의 신용이나 부실화 징후를 파악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입력란에 여러분의 의견을 입력한 후 확인하기 버튼을 클릭해보세요. 사례는 실무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문제입니다. 앞에서 다룬 거래처 재무평가 방법이 쉽게는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비전문가인 영업사원 입장에서는 어려운 내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본 사례를 통하여는 회계의 비전문가인 영업사원이 재무제표의 일반 내용을 보고 거래처의 신용이나 부실화 징후를 파악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즉, 대체제표상에 현금의 금액이 적게 되어 있다든지 총 자산분의 매수채권의 구성 비율이나
총 자산분의 재고자산의 구성 비율이 20%가 넘는 경우에는 그 거래처 신용이 비교적 좋지 않다고 봅니다. 거래처 재무평가에 대한 궁금증 2. 거래처 신용 및 부실화 징후 파악. 어떤 경우에 부실화 가능성이 있는 징후일까요? 이익은 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재고자산이 과다하거나 매출 채권이 과다하고 차입금이 증가 추세에 있는 경우는 분식의 우려가 있거나 흑자 도산의 우려가 있는 거래처입니다. 특히 이때 단기 차입금이 증가 추세라면 부실화 가능성이 있는 거래처입니다. 자기 자본과 고정부채에 비해 고정자산이 큰 경우에는 무리한 사업 확대를 하고 있는 거래처로 보아야 하며 재무 구성 비율의 변동이 심한 추세를 나타내거나 동종업계에 비하여 차이가 클 경우는 분식의 가능성이 있는 거래처입니다. 이익이 소폭씩 증가하고 있는 거래처는 분식을 해오고 있는 거래처일 가능성이 크며 주임종 대여금, 선수금, 전도금, 성급금이 과다한 기업은 분식의 가능성이 큰 기업입니다. 차입금 플러스 사채 나누기 이자 비용이 동종업계보다 큰 거래처는 신용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 매출액 대비 매입 채무 규모가 큰 기업은 부실화 가능성이 큽니다. 현금과 현금 등가물이 적거나 급격히 감소하는 거래처는 유동성에 문제가 있는 거래처이며 이 밖에도 매출 채권의 구성 비율이 20% 이상인 거래처나 재고자산의 구성 비율이 20% 이상인 거래처는 유동성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거래처입니다. 여기서 구성 비율이란 대차 대조표에서는 총 자산에서 각 계정 과목이나 항목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고 손익계산서에서는 총 매출에서 각 계정 과목이나 항목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그럼 오늘 학습을 잘 마쳤는지 퀴즈를 통해 점검해 보겠습니다. 스타트 버튼을 클릭하세요. 오늘은 신용조사의 시기와 내용, 불량판정 고려 대상 거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학습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재무제표를 구할 수 있는 방법 2가지는 첫째, 신용정보회사의 신용정보 라인을 통해 구하여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자산 총계가 70억 이상인 기업을 외감법인, 즉 공인회계사의 외부 감사를 받아야 하는 법인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외감법인의 재무제표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의 전자공시 시스템에서 쉽게 구해볼 수 있습니다. 거래처 재무평가는 아래와 같은 절차에 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차시 거래처 재무평가 학습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4차시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을 학습하겠습니다.